자, 이제 용도지역 요거 정의 좀 한번 봐볼게요. 자, 지워버리자. 자, 여기 21개 중에서 제가 뭐 얘기하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도시지역은 아닌데,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제한적인 개발을 조금 허용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뭐예요? 계획을 얘기하는 거죠. 연결하는 거 시험 문제로 돼요. 용어 정의 문제로. 인구가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이 돼서 체계적 관리가 좀 필요해서 현재 묶어놓는 용도 지역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이 돼서 현재 얘로 묶겠다. 이 도관농자 중에 밀집되어 있어. 인구가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된대요. 현재 밀집이 되어 있는 데가 어디에? 예상되는 지역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집되어 있는 지역만 도시지역이 아니야. 지금 현재 인구 하나도 없는데 도시로 묶어버리는 경우 있어요. 인구가 하나도 없는데 예상되는 지역, 도시로 만들려고. 그래서 현재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만을 도시지역이라 하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용어 정리 문제를 할 때 그런 거 갖고 틀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공해성 공업 위주로 중화공업 중심의 공업지역은 전용공업이에요. 전용공업. 요거 정도 기억하면 되고. 저층주택 중심으로 짓는데 이거 편리한 기능을 넣겠다는 거예요. 편리한 기능 그러면 뭐죠? 일반. 근데 저층이라고 그랬죠. 저층이면 뭐죠? 일종 일반 주거예요. 일종 일반 주거 얘기하는 거예요.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기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키워드 잡아놓고 틀린 거 찾아라, 맞는 거 찾아라 할 때 주로 내요. 그리고 주로 농업진흥적이나 보전산지 같이 농지하고 산지를 보전하기 위해서 지하는 지역. 농림지역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농지하고 산림. 그러니까 그 정도의 개념 잡아놓으면 용어 정리는 21개 다 안 해오셔도 돼요. 그리고 아까 상업지역은 제목하고 목적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두면 끝나는 거고. 그 상태에서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적용할 때, 여기 옛날에 내가 화곡동 강의할 때였는데, 화곡에 이제 학원할 때였는데, 자격증을 이제 시험을 보고 나면 한 달 동안 할 일이 없거든요. 여러분 내년에 이제 아마 10월 말에 아마 시험을 보고 나면 합격자 발표하는데 한 달 정도 걸려요. 한 달 정도 걸리는데 한 달 동안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놀러 간 거야. 친구 이제 사무실에 놀러 갔는데 여기 이제 여자분이 한 분 앉아 계셨고 이분이 친구인데 작년에 자격증을 딴 친구고요. 여기 이제 의자가 하나 있고 소파 같은 거 있고 테이블 하나 있었는데 놀고 있었던 거야. 시험 끝나고 나서 앉아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시험 끝났으니까 이제 이 친구하고 막 얘기하고 있었어요. 우리 이 사람은 뭐라 그러죠? 자격증을 따고 창업을 한 사람. 개공. 좀 발음이 좀 그렇죠? 개공. 개업공인중개사. 이 사람은 누굴까? 이 사람 자격증 없어. 보조원이죠. 중개보조원. 이 사람은 현재 자격증을 아직 따려고 하는데 발표가 안 나는 상태예요.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들어왔대요. 들어와가지고 이 아줌마한테 갔는데 제가 여기 오다가 땅 제대로 아파트 단독주택 막 지어놨는데 빈 땅이 하나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 땅 혹시 매물로 나온 거 있냐 했더니 그 땅 매물 갖고 있었어요. 여기서 그래서 요 땅에다가 그럼 제가 지금 건물 지려고 그러는데 몇 층까지 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중개보조원이 누굴 쳐다봐요? 건폐율 모르잖아. 눈을 계속 쳐다보는데 용도지역은 알고 있는데 건폐율은 모르니까 그래서 이중일반 주거라고 하는 거야. 이중일반 주거인데 이게 100평이다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이 아주머니가 자격증 딴 지 1년이 지났잖아. 1년이 지나면 자격증을 받으면서 뇌하고 교환을 하거든요. 교환해. 공부했던 거 다 까먹어요. 자격증 딱 받고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쳐다보는 거잖아, 이렇게. 나 어떡하니?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이 아주머니가 딴 지 얼마 안 됐지, 닦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그랬대. 몇 종 일반 주거라고? 그래서 2종 일반이에요. 그랬더니 2종 일반 1, 2, 1, 2, 5, 5, 6, 6, 60에 용적률 100, 150, 200, 250이죠. 250이잖아. 그럼 6, 4, 24니까 100평이니까 한 60평짜리로 한 4층 짓고 좀 더 짓겠는데 옥탑방 이렇게 얘기했더니 전부 다 쳐다보더래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 이게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있어 보이는 거야. 지금 내가 이렇게 따라하세요 하니까 내가 저거 어떻게 막 이랬지만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전문가처럼 보이는 거야. 창피하면 뒤로 하세요. 뒤로 하면 돼. 근데 이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최소한 내가 딱 듣자마자 여기는 건물의 규모 제한이 이 정도 된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내가 이걸 활용할 때 어느 정도 선까지 나오겠다라는 걸 아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한 거는 조례한 거예요? 시행령 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한마디 해줘야 돼요. 이게 원래 4층 예산 이런 거 나오는데 지자체마다 조례로 건폐율 용적률이 좀 다르기 때문에 여기 서울시니까 서울시 조례를 봐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거보다 아마 더 줄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규모보다는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조례는 찾아보면 되는 거니까. 제 말 이해되셨죠? 그래서 3단계로 되어 있는데 법의 상한선, 시행령에서 세분을 했는데 그걸 갖고 지자체마다 전국에 있는 도시마다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근데 최소한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건폐율 용적률은 실무 나갔을 때 내가 일하는 로컬 지역이 어디냐? 서울이다. 그럼 서울 조례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죠. 그리고 서울은 공업지역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만 기억하면 주거 지역만 외워도 돼요. 거의 대부분 주거 아니면 상업이니까 그 정도는 내가 조례상 좀 외우고 계시면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우리 시조례는 이거 건폐율 얼마고 용적 얼마야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 실무 나갔을 때. 근데 지금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여기까지만 외우고 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까? 그래, 마지막이다. 자, 문제 유형이 어떻게 나오냐면 국토기 법령상 도시지역 중에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낮은 지역에서 높은 지역으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걸 찾아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제 하나, 둘, 세 개죠. 그럼 낮은 거부터 높은 거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건데 하나만 맞고 네 개가 틀리다는 뜻이에요. 그럼 내가 빨리 손가락으로 안 하고 이거 쓰자는 시간 다 가는 거예요. 내가 손가락으로 해볼 테니까 하면서 여러분이 맞히면 여러분은 다 외운 거예요. 그럼 지금 뭐 문제 나왔어요? 27회 때 문제니까 지금 4년 전 문제입니다. 그러면 전용고 공업은 나오면 70, 중심상업은 제일 세죠. 90, 일단 틀렸네. 중심상업이 제일 크잖아. 제일 뒤로 가 있어야지. 눈치가 없어 또. 이거 가운데 있을 수가 없지. 맨 뒤로 가야지. 낮은 거에서 제일 높은 거로 해냈잖아. 그런데 가운데 있으면 저 지문을 보자마자 틀린 거죠. 건폐율 중에 제일 높은 게 중심상업 9887을 할 때 90이 혼자 제일 큰 건데. 사람이 이렇게 센스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문제 풀 때도 중심상업이 어떻게 가운데 나와 뒤에 나와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또 하는 분이 있어요. 1종 전형 1, 5, 50이다. 그럼 여기 맨 앞으로 가야 되죠. 그럼 얘는 틀렸네. 이렇게 해야지. 뭐 이해되신 거예요? 네. 그럼 이제 2번 보존 녹지. 녹지 지역 이하는 건폐율이 다 얼마였죠? 20. 유통상업이니까 중, 1, 유 세 번째죠. 9, 8, 8 얼마야? 80. 중공업 지역이면 공업 지역은 다 70. 그럼 얘하고 얘가 위치 바뀌었네. 틀렸고. 자연 녹지, 녹지 지역은 다 얼마? 20. 일반 상업 중, 1, 9, 8, 80. 준주거 5, 5, 6, 6, 5, 7, 7이죠. 7. 1, 2, 1, 2, 3 준주거 5, 5, 6, 6, 5, 7. 70이잖아. 그럼 누가 이놈이 더 큰 거죠? 틀렸네. 자, 일반 상업 9, 중, 1, 9, 8, 80. 공업은 다 얼마? 70. 일단 바뀌었죠? 틀렸고. 생산 녹지, 녹지는 전부 다 20. 근린상업, 중, 1, 6, 그 네 번째죠? 9, 8, 8, 7, 70. 유통, 중, 1, 6, 9, 8, 8, 80. 그럼 이제 낮은 거에서 높은 순서대로 써라 그러면은 5번이 맞는 거네. 그럼 답 몇 번이? 5번. 그러면 27회 때 자격증 따고 한 달 내에 자격증 딱 받으면 돼.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으면 돼. 이거 못 읽는 사람은요, 돌아버려, 저거. 나오는 순간, 그 뭐지? 이렇게 외웠는데 올해 시험에 안 나왔어. 어쩔 수 없어요. 공법은 양이 많잖아. 어디서 나올지 어떻게 알아? 몰라요. 출제하던 사람이 2002년인가 2003년에부터 2003년이니까 17년 동안 한 번도 안 빼주고 나왔거든요. 올해 안 나왔어요. 용도 지역이. 그러니까 올해 한 번 딱 쉰 거야. 그럼 내년에는 예를 들어 32회 때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건폐율이 조금 더 쉽습니다. 근데 용적률이 아까 조금 더 어려웠잖아요. 뭐 하한선도 있고 상한선도 있고 해서 어려워 보이는데 우리 상한선 정도만 아셔도 돼요. 그럼 해볼까?
그래서 건폐율이 20, 70, 80 맞고. 자, 이번에는 국토기 법령상 용적률인데, 몇 회 문제네? 30회예요. 최대 한도가 가장 큰 거 찾으래요. 그럼 용적률이 제일 높은 거 찾아봐라 라고 했어요. 그럼 답은 일단 상업지역의 가능성이 높겠다. 그죠? 상업지역이 제일 높으니까. 그럼 일단 상업지역이 보이나요? 없네. 그럼 상업지역하고 준하는 땅이 뭐죠? 준주거가 제일 높거든, 그 다음에. 준주거 지역은 얼마죠? 5글자니까 500. 500이고. 준공업은 전일준 300, 350, 400. 그럼 얘는 400이잖아요. 그럼 얘는 아니잖아, 지금. 일반공업도 아니고. 그럼 이제 일종 전용은 100이잖아요. 100, 150, 200, 250, 300. 300이잖아. 제일 센 거. 이거 답 3번이네. 이게 나와야 돼. 이런 거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오길 바라야 되는 건데, 외우지 못한 사람은 저게 안 나오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추라고 내는 거기 때문에요. 맞춰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업그레이드 하나씩 하면 돼요. 별도 규정, 개별 규정 이 하나씩 나오는데, 어차피 실무에 가서도 써먹을 거면 제대로 해놓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어차피 할 건데. 네. 그러면 내가 하나 예를 들을게요. 예를 들어볼까? 여기가 아파트가 이렇게 해가지고 재건축 아파트 단지래요. 여기서 재건축 아파트 단지. 재건축 단지인데 39년 됐고 41년 됐어요. 둘 다 재건축하려고 한대. 근데 이 아파트 700세대. 얘는 뭐 750세대. 유사하죠? 750세대. 근데 얘가 용도지역이 2종 일반 주거예요. 얘는 3종 일반 주거예요. 어디가 아파트가 더 비쌀까요? 3종 일반 주거, 여기 훨씬 아파트가 비싸. 왜 비쌀까요? 용적률이 똑같은 땅이어도, 똑같은 면적의 똑같은 땅이어도, 얘는 용적률이 현재 아까 250이었고, 얘는 얼마예요? 300인데 서울시는 200, 250이에요. 서울시는 200, 250인데 이 시행령으로 한다면 얘는 몇 프로를 더 짓는 거네? 땅이 50%를 더 짓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만약에 10,000평이다. 1만 평이잖아요? 1만 평에 150%를 더 지면 5,000평을 더 짓는 거죠. 그럼 50평짜리 몇 세대 질 수 있는 거예요? 100세대. 100세대 더 질 수 있어요. 코로나 아니야? 코로나 아니야? 10,000평에 50%를 더 지면 5,000평을 더 쌓는 거잖아요. 그럼 5,000을 30평으로 나누면 5,000을 30평짜리로 나누면 개수 나올 거 아니에요? 5,000 나누기 30 하면 얼마예요? 5, 1은 5, 5, 1은 5, 5, 5, 20, 5, 4, 20. 160? 그럼 160세대를 더 져요? 그러니까 150세대를 더 짓는다. 150세대를 더 짓는데 그 30평짜리가 10억인 거야. 10억인데 160세대면 1,600억이잖아요. 그 1,600억을 누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조합원이 다 가져요. 그러니까 세대수가 700세대죠. 그럼 700세대가 최소한 2억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프리미엄 1억이 붙어 있다 그러면 1억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저기 더 좋은 거지. 그러니까 2종 일반보다 3종 일반이 좋은 이유는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근데 용적을 외우고 있는 사람은 3종 일반이 훨씬 좋지 이렇게 나오는 거고, 못 외우는 사람은 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왜 그게 더 좋은데에 대한 이해를 못 하는 건 세대수를 더 짓는다는 걸 못 하는 거예요. 대지의 50%를 더 짓기 때문에 대지가 10,000평이 아니라 만약에 이게 20,000평이었다. 그러면 20,000평이면 10,000평을 더 짓는 거죠. 그럼 세대수 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지가 더 크면 또 좋은 거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것들의 기본 베이스는 이걸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대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오늘 외우자고 하는 거고, 1월 달에 오신 분들은 그때 다시 제가 한 번 또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두 번째 반복하는 거니까 그 자리에서 외우고 끝내면 되는 거고, 1월 달에 오신 분은 집에 가서 복습하셔야 돼요. 우리 그 복습 안 하고 딴 거 복습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먼저 달려간 사람이 장땡인 거예요. 남들보다 한 번 더 했기 때문에 그래도 기억력은 눈만 뜨고 있으면 제가 자격증 드린다고 했잖아요. 앉아가지고 이거만 하면 돼. 앉아있으면 외우기는 해드릴 건데 나중에 공법이 뭐 꽈락이 나와서 내가 떨어졌다. 그거는 내가 책임져야지. 그건 내가 잘못한 거니까. 눈 뜨고 있었는데 떨어지면. 눈 감고 있으면 당연한 거고. 무슨 말인지 알죠? 한번 해볼까? 자, 이번에 여기가 건물이 붙어있는 거 보이세요? 붙어있고 여기도 건물 붙어있는 거. 여기 건폐율이 좀 크다는 얘기예요? 작다는 얘기예요? 크다는 얘기예요. 70, 80 이렇게 붙어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좀 띄엄띄엄 있죠, 주거지역은. 50%라는 얘기니까 50%는 뭘로 해놓은 거예요?
공지로 놨더라. 햇빛 밖에. 그럼 지금 현재 서울시 땅 중에 서울시는 관농자가 없어요. 그중에 여기 상업지역, 여기 상업지역, 상업지역. 여기 CBD, YBD, GBD라고 해서 서울시는 3도심으로 되어 있거든요. 종로, 여의도, 강남. 그럼 이 상태고 여기 지역이 이제 공업지역이에요. 공업지역. 공업지역 몇 군데 없죠.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이 뭐예요? 주거 아니면 녹지예요. 주거가 50%. 주거 지역이 50%, 녹지 지역이 40%예요. 그러니까 서울시 땅의 절반은 주거 지역입니다. 서울시 땅의 40%가 녹지 지역이에요. 상업 지역이 4%, 공업 지역이 한 6% 돼요. 제일 적은 게 무슨 지역이네? 상업 지역이 제일 적어요. 제일 적은데 활용도 제일 높아. 그러니까 제일 비쌀 수밖에 없지. 근데 주거 지역도 또 주거 지역도 아까 일종 주거 지역이 있죠. 여기 일종 전용 주거라고 해서 흐린 주거 있죠. 이쪽이 라인 일종 전용 주거 여기. 성북동 뭐 이런 데, 평창동 뭐 이런 데. 그럼 거기 집 가면 전부 다 단독주택만 이렇게 몰려 있어요. 몰려 있고 여기 가면 좀 진한 색깔 보이죠? 3종 일반적으로 좀 많죠. 이게 재건축 단지예요. 여기가 3종 일반적으로 재건축해서 30층, 40층짜리 아파트 있는데 그러면 이 주거지역 중에서도 여러 가지 주거지역이 있으니까 같은 주거지역이 아닌 거예요. 노란 색깔로 돼 있지만 1종, 2종, 1, 2, 3종으로 다 구분이 돼 있어서 용도가 다 정해져 있어서 하나 더 풀어볼까? 그럼 하나 해볼게요. 제가 아까 전에 단독주택이 안 되는 지역이 아까 동그라미 치면서 전 이렇게 했었는데 단독주택이 안 되는 지역은 유통상업지역과 전용업지역이 안 된다 뭐 이런 말 했잖아요. 그러면 단독주택이 안 되는 지역 유통상업하고 전용업 안 된댔죠? 근데 연립주택하고 다세대가 안 되는 지역이 있다면 자 단독주택이 안 된대요. 그럼 연립은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단독보다 더 큰 게 연립주택인데 단독주택이 안 되는 지역은 모든 주택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연립 다세대가 안 되는 지역은 당연히 유통상업은 전용공업은 당연히 안 될 거 아니에요. 추가로 안 되는 지역이 일반 공업하고 보존녹지하고 보존관리하고 농림지역하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안 돼요. 이걸 줄여서 유전일 보보농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 유전일 보보농자. 유통상업, 전용공업, 일반공업, 보존녹지, 보존관리 그리고 농림 자연환경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시골에 갔는데 전원일기 보면 농림지역이잖아요. 거기서 연립 다세대를 본 적이 없으시에요. 그죠? 연립 다세대를 본 적이 없는 이유는 안 진 거예요? 못 진 거예요? 못 진 거예요. 농림지역에는 연립 다세대 건축 금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아파트는 주거로 쓰이는 게 몇 개층 이상이냐? 5개층 이상입니다. 5개층 이상인데 아까 전 1준 할 때 일반 주거가 1, 2, 3 나눠질 때 아까 저층이라고 한 게 몇 종이죠? 1종. 1종은 몇 층이야? 4층이 하니까 아파트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1종 전용 주거는 단독주택 중심이라 아파트 지으면 안 돼. 주거지역에서 유일하게 안 되는 게 일일이 안 돼요. 그래서 맨날 걔네들이 문제야. 그러니까 전용 주거지역이 6개인데 그중에 아파트 안 되는 게 1종 전용하고 1종 일반이 안 돼요. 그럼 여기서 아파트 안 되는 거 그대로 똑같아요. 근데 이 보존 녹지가 모든 녹지로 바뀌고 보존 관리가 모든 관리로 바뀌어요. 그리고 농자 안 되고 플러스 1 플러스 1. 1종 전용 주거랑 1종 일반 주거 안 돼요. 그럼 지금 제가 아파트가 안 되는 거를 지금 썼죠. 아파트가 안 되는 거.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아파트거든. 그럼 유전일 녹간농자. 녹간농자 이하는 다 4층 이하예요. 녹간농자는. 다 4층 이하니까 아파트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유전일에다가 녹간농자인데 여기 1종 전용하고 1종 일반이 안 돼요. 그러면 2종은 된다는 뜻인가? 2종 되고 3종 일반 된다는 얘기죠. 준주거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아파트가 되는 지역은 2종이나 3종 여기 항상 답이었겠네. 준주거 아니면. 그래서 I3이라고 그래. I3. 아파트는 2나 3이 답이고 항상. 모르겠으면 아파트 나오면 2나 3 찍으세요 그냥. 나 제가 하는 거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그러면 2나 3 찍어 그냥. 아파트가 가능한 지역은 2종 되고 3종이 되거든요. 근데 1종이 안 돼. 그럼 문제가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 지역 찾으라고 한 거죠, 지금. 있는이면은, 2, 3. 2나 3이 답이랬죠. 2나 3, 2. 여기 있다. 답 5번이 답인 거야. 너무 빨랐다. 아파트는 2나 3이 답이라고 그랬잖아, 내가. 또 2나 3이 답이니까 또 이거 찍는 거 아니야? 이거, 이라는 얘기인데. 2번이 아니라, 아파트가 되는 걸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거의 답은 준주가 아니면 이종 전용이나 이종 일반이나 3종 일반이 답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출제하는 사람의 의도가 그래. 그러니까 문제가 혹시라도 아파트 나왔다 그러면 2, 4, 2나 3이 답이다. 준주거나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럼 이제 문제 유형은 보세요.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 지역은 몇 회 문제입니까 이거? 최근 문제란 말이에요. 최근 문제예요. 계획관리, 아까 제가 녹간농자는 안 돼요. 4층 이하라서. 얘는 안 되고, 공업지역에다가 아파트 한번 지어보세요. 이따, 나 먼저 간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유통상황 안 되고. 일종 일반은 몇 층 이하라서. 안 돼요. 그러니까 답은 5번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제, 이해는 해두시고, 답은 찾아야 되니까, 아파트 나오면 2나 3 찍겠다 하고 그냥 넘어가셔도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유전일, 녹간농자 1, 1 외우셔도 되는데, 난 그것도 싫다면 2나 3 찍으시면 된다고. 근데,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용도 지역에 따른 건축 제한이라고 해요. 어떤 용도 지역에서는 뭐가 된다 안 된다를 규제해 놓은 거예요. 그걸 용도 지역에 따른 건축 제한이라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건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여기 있다. 73페이지 잠깐 봐보실래요? 자, 필요한 것만 골라서 설명드릴 테니까 필요한 것만 딱 보세요. 73페이지. 1월달 가면은 제가 이거 첫 페이지부터 순서대로 쭉 할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여러분은 좀 어려운 거 좀 해놨기 때문에 군데군데 할 때마다 좀 기분이 좀 좋을 거야. 1월달 오시면 좀 힘들 거야. 기분 안 좋으세요? 기분 좋게 하려고 나 하는 건데 기분 좋으셔야지. 기분 좋게 하고 가시자고. 오늘 한 거 중요한 거 없어요. 그냥 아파트는 2나 3이 답. 이것만 해도 제가 볼 때는 오늘 속이 성과가 있어. 잘 나오거든 아파트가 시험에서. 29회 때 나왔죠. 27회 때도 나왔고 21회 때도 나왔었어요. 근데 우리 몇 회 준비하죠? 나올 때 되잖아. 4년 됐으니까. 그러니까 I3 찍으면 되겠다. 이 정도 하고 가면 돼. 자, 이제 용도 지역이 아까 20 몇 개 있었죠? 총 해가지고. 그럼 21개 용도 지역마다 건축할 수 있는 용도가 다 달라요. 그 다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거기 73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4번이라고 해서 용도 지역 내 용도 제한 이렇게 써있죠? 그럼 행위자는 시행령이 항상 써있는데 거의 별표 2번에서 22번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21개 용도니까 22에서 2 빼고 플러스 1 하시면 개수 나와요. 21개. 그러니까 뒷자리에서 앞자리 뺀 다음에 플러스 1 하면 개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2에서 2 빼고 플러스 1 하면 21개 맞잖아. 거기 용도 지역 안에서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제한에 관한 것은 이 국토기획법 시행령 별표 2번부터 별표 22번까지 해놨다. 건축 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 건축물도 주된 건물 따라가는데 여기서 건축 제한은 원칙적으로 각 용도 지역별로 건축할 수 있는 에다 또 그랬어요. 있는. 이제 그 별표를 보면 건축할 수 있는 거는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나열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포지티브 형태로. 단 준주거, 상업, 중공업, 계획관리 지역은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안 되는 거 나열하는 게 더 편하겠죠.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있고 안 되는 게 이만큼이면 이만큼을 나열하는 것보다 안 되는 거 이거 나머지 다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하잖아. 그래서 준주거, 상업, 중공업, 계획관리는 건축할 수 없는 이렇게 해가지고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심화 밑에 1번에 일종 전용주거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이라고 써있어요. 있는. 그럼 밑에 있는 박스에 있는 거는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된다. 그래서 기억에 A.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1호에 단독주택, 다가구는 빼고요. 그럼 단독주택은 된다라고 돼 있죠. 그럼 일종 전용주거 땅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뭐는 허용하겠다. 단독. 근데 뭐는 안 돼요? 다가구 안 돼. 그리고 2호가 안 나오고 바로 3호로 갔죠. 2호가 공동주택이에요. 그럼 공동주택이 지금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인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는 안 돼요. 그럼 무슨 전용주거에서는? 일종 전용주거에서는. 그럼 안 써 있으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파트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아파트 안 되는 지역은 아까 1, 1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보고 얘기한 거예요. 이거 보고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B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3호에 감옥부터 밤옥까지 그리고 3호까지인데 이건 이제 일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우리 필수 시설인데 바닥면 잡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까지는 허용한다. 그래서 3호의 감옥부터 밤옥이 뭐냐면 슈퍼마켓, 미용실, 미용원, 이용원, 한의원, 조산원, 침술원, 적골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동네에 있는 거 그런 건 허용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니은으로 가시면 도시군객 뭐가라고 돼 있니? 조례라고 돼 있죠. 조례는 제가 아까 시험에 안 나와요. 근데 안 나오는데 실무 나가면 얘를 봐야 돼요. 서울시의 조례는 A, B, C가 써 있어요. 서울시 조례에서는 A, B, C니까 다가구가 되고 B의 연립 다세대가 돼요. 근데 부산광역시 조례는 A하고 B만 써 있고 C가 안 써 있어 만약에. 그럼 부산에서는 A하고 B만 추가로 되는 거예요. 규제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제 말뜻은 조례는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실무 나가면 이것들이 되는 거니까 컨설팅을 할 때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이면 이거 됩니다라고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한테 그 사람은 일종 전용 주거를 땅을 좀 싸게 사서 아파트를 짓고자 한대요. 근데 여기 아파트 안 써 있잖아요. 아파트 안 써 있죠. 그럼 된다 안 된다? 사장님 여기는 아파트가 안 되는 지역이라 다른 땅으로 고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계약에 눈이 멀어서 일단 계약부터 해놓고 안 되는 건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거래 계약 사고 생기는 거니까 사장님 이거는 일종 전용 주거에서는 아파트가 허용이 안 돼서 허용되는 이종 일반 주거 지역 같은 게 가장 좋으니까 이종 일반 주거 매물 나온 걸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브리핑 한 다음에 계약서 쓰는 게 맞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그건데 그것도 모르고 중개를 한다? 그럼 토지 중개는 못 하는 거예요. 제일 돈 되는 게 토지 중개라고 그러는데 토지는 못 해. 제일 돈 안 되는 원룸을 해야 돼요. 원룸은 중개할 때 그냥 계약서 쓰면 끝이잖아. 월세 보증금 530이야. 그럼 네 알겠어요. 계약서 바로 쓰거든요. 중개보수 18만 원, 17만 원이에요. 토지는 한 건 양타 치면은 2천에 3천입니다. 원룸 한 500개 보여줘야 돼요. 무릎에 캐톱도 붙이고 다녀야 됩니다. 발가락 빠지고 막. 근데 토지는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많이 배운 사람은 배운 만큼 그렇게 돼. 멍청하면 손발이 불편하다고 하잖아. 배울 만큼 해. 이게 내가 좀 더 공부하면 남들보다 더 먹을 수 있는 게 파이가 많단 말이에요. 잘 해놓으시면 좋은 거니까. 그럼 제가 지금 일종 전용주거 얘기했는데 그럼 이 표가 20몇 개가 나와야 돼요? 21개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다 넣기 귀찮은데 뒤에 넘겨볼까요? 이번에 이종 전용주거 나오고 그럼 계속 21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시험에 낼 때 나오긴 나와요. 시험에. 잘 나오는 것만 제가 모아놓은 게 75페이지의 표예요. 75페이지 표 보시면 제가 좀 전에 그 핵심이라고 써 있는 거 찾으셨어요? 파란 색깔. 제가 아까 단독이 안 되는 지역 유전, 연립 다세대 안 되는 지역 유전 1 보보농자, 아파트 안 되는 지역은 유전 1 녹간농자 1 맞죠? 지금 제가 판소한 거 이거. 그럼 이거라도 기억하면 되지. 21개 표 다 보고 계신 분이 있어요. 돌아버립니다. 좀 이따가 막 밥만 먹으면 토해요. 그럼 여기서 제일 잘 나왔던 게 뭐였다고 그랬죠? 아파트. 29회 때라고 써있죠. 이게 29회 그 문제.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아파트까지는 좀 기억을 좀 하는데 이제 기본 이론 가면 위락 숙박설 할 거고 심화 이론 갈 때 되면 일반 요점까지 외울 건데 21개 다 못 외우면 요 표만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라고 해서 요거만 할 거니까 오늘은 주택만 기억하자는 거예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단독주택이 안 되는 거 2개는 외워야지. 유전, 유통상업하고 전용공업. 연립 다세대 안 되는 건 유전 1 보보농자인데 아파트가 잘 나와서 아파트는 유전 1 녹간농자. 1, 1이 안 되는데 2나 3은 된다. 그래서 I3, 아파트는 2나 3이 답이다. 이렇게만 알아도 공부 되게 많이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내용인지 이제 사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부동산이라는 거는요, 세부적으로 보는 것보다 이렇게 거시적으로 크게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는 게 이해도 되게 빨라요. 그래서 전체 땅 중에 여기는 예를 들어서 녹지 지역이고, 여기 3종 일반 주거고, 2종 일반 주거, 1종 일반 주거구나. 해당 지역에서 허용될 수 있는 게 다르겠구나. 그럼 내가 지금 현재 이 집이 지금 현재
이 집이 단독주택이고, 이거 단독주택 한옥이고, 그럼 이거 주택을 철거한 다음에 내가 새로 건물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럼 기존에 여기 땅의 용도 지역이 뭐냐에 따라 3층 질 거냐, 2층 질 거냐가 나오겠죠. 3층 질 수 있으면 내가 다가구를 질 건지, 다중을 질 건지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변에 대학교가 많아. 그럼 뭐 지어야죠? 다중주택 같은 원룸 같은 거 있죠. 그거 짓고, 주변에 초중고등학교가 많으면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지어야죠. 그러니까 주변에 입지가 어떠냐에 따라 이제 상황이 바뀌겠지만,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단독 다가구 단란주점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은 이 땅을 갖고 있어. 이종 일반주거라는 땅을 갖고 있는데 500제곱미터 땅을 갖고 있어. 500제곱미터면 150평 정도 돼요. 150평 땅인데 거주하고 싶은데 단독주택도 짓고 싶고 다가구도 짓고 싶고 단란주점 같은 상가도 짓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제 단독주택이 여기서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대답을 확실하게 하셔야 돼. 이종 일반주거에서 돼요, 안 돼요? 100% 돼. 왜? 안 되는 게 유전이니까. 나머지는 다 된다는 얘기잖아. 그 유전을 외웠잖아요. 유통상업도 아니고 전용공업이 아니잖아요. 그럼 무조건 100%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워놓은 거 있으면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 유전이 안 되니까 되겠구나. 이렇게 하셔도 돼. 그러면 다가구 주택이 단독주택 중에 하나라서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얘하고 얘는 가능해요. 근데 얘 봐요. 단란주점은 위락시설이거든요. 위락시설인데 여기다 넣어놓으면 이게 어울리나 봐. 웅짝웅짝 이런 거잖아. 근데 옆에 얘 자고 있었어. 근데 여기서 10시부터 지금은 9시에 문 닫아야 되지만 코로나 없을 때는 얘 피크가 2시까지란 말이야. 그럼 이제 얘 자야 돼요? 꿈틀꿈틀 거려야 돼. 꿈틀꿈틀 거려야 되잖아. 주거환경 열악하게 하죠. 얘 들어오게 해야 돼? 못 들어오게 해야 돼? 그러니까 법에서는 야 일반 주거지역은 위락시설 들어오게 하지 마. 위락시설은 상업지역에서만 해. 그래서 행위제한을 위락시설은 상업지역에 허용이 가능하고 나머지 안 된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 얘는 내려야죠. 그럼 여기서 허용되는 게 이거다. 그럼 나는 이제 이 땅의 면적에 맞게끔 지려고 했더니 땅이 너무 큰 거야. 500제곱미터면 150평이거든요. 150평에 자 건폐율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할게요. 2종 일반입니다. 자, 손가락을 딱 들어야지. 자, 1, 2, 1, 2. 네 번째죠. 건폐율이 5, 5, 6, 6, 60%예요. 용적률이 100, 150, 200, 250. 그럼 60에 250이에요. 그럼 64, 24니까 150제곱미터, 150평에 60%면 6, 5, 30, 6, 1, 6, 90평. 90평짜리로 4층 짓는 거야. 이걸 단독 짓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자. 50평짜리로 3개 쪼개자. 단독주택 3동 짓자. 이렇게 하면 되지. 응? 150평짜리인데 50, 50, 50 3동 지어서 150평에다가 건폐 60이 6, 5, 30이잖아요. 30평짜리로 한 2층 정도만 줘도 되잖아. 단독을 3층 지면요. 3층에 안 가요. 거기 3층짜리 단독주택 줘본 적 있어요. 제가 이제 전원택에 2층짜리 집에서 이제 교환해가지고 들어 살았는데 2층에 제 그 거실 만들어 놓고 1층 안 가요. 1층에 있으면 2층 안 가. 사람이 옆으로 가는 건 가는데 이 수직적인 거는 안 되더라고. 처음에는 막 좋지. 나도 전원택 들어왔다 해가지고 풀이 그렇게 빨리 자는데 처음 알았어요 그때. 전원택은 부산 한번 갔다 왔는데 이틀 만에 뭐 풀 자라요. 그래서 강아지 말라뮤트라고 큰 게 있거든요. 걔 키우고 막 그냥 걔가 돌아다니니까 풀이 다 죽어가지고 키웠지. 안 그러면 풀 자라야 되죠. 또 거기 파주 아세요? 파주 파베리아라고 그러는데 시베리아 말고 파베리아. 파베리아 춥다고. 못 알아듣지 왜 이렇게? 시베리아 말고 파베리아라고 그래요. 대구는 데프리카라고 그러잖아요. 네. 대구는 더워서. 파주는요. 1월달 되면 영하 거의 한 5도, 8도는 기본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애들이 항상 콧물이 여기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오면 아빠 다녔대요? 막 이러는데 콧물이 맨날 이비인후과 다니고 막 이랬는데 이거 애기 키우기는 별로 안 좋아해. 내가 나이가 많이 먹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그때 들어가는 게 전원택이지 아침마다 유치원 데려다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서 데려다주고 오면서 데려온 적도 있고 한데 이게 주변에 그런 시설들이 없으니까 젊은 사람들 살기는 별로더라고. 그럼 내가 이제 그러면 이게 도심지에 있는 땅이잖아요. 도심지에 있는 땅이니까 50평이면 30평 져가지고 2층 지금 60평 나와요. 엄청 큰 거예요. 2층만 줘도. 그럼 그렇게 하든가
다가구로 짓겠다 그러면 150평이니까 단로 쪽에는 75평이죠. 75평짜리로 4층짜리 져가지고 월세 받아도 되고 밑에 상가 빼가지고 우리 간물주라고 그러죠. 상가랑 주택, 상가주택 줘도 되고. 그럼 일단 내 생각에 맞춰서 토지를 분할하거나 합병하면 돼요. 근데 분할하는 거는 공시법 시간에 배우겠지. 근데 토지는 그냥 분할해주지 않아요. 분할하는 목적이 건축일 경우에는 분할이 되고 매도를 조건으로 할 때 분할이 되고 이 목적이 없으면 분할 안 해줍니다. 뭐 땅이 있으니까 가서 저 구청 가서 저 땅 좀 나눠주실래요? 그러면 뭐 그냥 뭐 선 그어주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뭐예요? 그러면 그런 거 없는데 그러면 가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분할도 어떤 목적이 있을 때 건축하겠다 그러면 뭐 세 개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해도 되는 거고 일단 가능한다는 전제하에 그럼 여기 이거 자연 녹지는 아까 느낌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농림지역은 조금 그렇죠. 이게 거의 농림지역이었는데 여기 내곡지구 도시개발구역이라고 보이죠? 지정되는 순간 도시적으로 바뀌어요.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뭐 되는 거? 예상되는 지역 도시지역 이렇게 바꿔버려요. 그래서 개발구역 지정되자마자 도시적으로 의제시켜버립니다. 그럼 여기는 도시적이에요. 노란 색깔로 돼 있죠? 여기 이제 예정 도면이에요. 가면 그냥 농지인데 예정 도면은 상업적도 있고 주거도 다 있어. 그리고 여기 농림지역 있는데 어머 여기 뭐 있네? 계획관리. 농림지역 둘러싸여 있는데 여기만 계획관리잖아 이게. 여기만 개발할 수 있는데 공장 같은 거 맞춰놓은 게 여기 일반공업도 있네. 그래 하나 더 할까? 이제 상업적으로 들어왔어요. 여기 일반공업도 있고 전용공업도 있고 중공업이 있는데 여기서 아까 공익성 공업은 전용공업, 환경 저해하지 않는 공업은 다른 기능 포함한 게 중공업. 여기 몰려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종 일반 주거면 아까 중층이죠. 여기 이종 일반 주거 1종 일반이면 몇 층이에요? 4층이에요. 여기는 이제 저층 단지고 여기는 중층 단지예요. 여기 생산 녹지, 자연 녹지인데 여기는 개발 좀 허용되겠네. 그럼 개발할 땅은 뭐 상업적이나 주거적인데 보존할 땅들이 있어요. 얘는 이제 녹지 지역이나 뭐 농림 지역이라 해야 돼. 위에서 봤을 때 여기는 몇 종 일반 주거겠네. 30층에서 40층 정도 자랐어. 3종 일반 주거죠. 여기 같은 경우는 12층 정도 돼. 이거 2종 일반이겠지. 단독주택만 모여서 1종 전용이겠지. 1종 일반이겠지. 여기 보이시면 요거 보이세요? 올림픽공원. 뭐겠네? 녹지 지역이에요. 여기 지역은 상업적이고 3종 일반, 2종 일반, 2종 일반. 빨간 색깔이 요게 이제 상업 지역이에요. 제1롯데월드고 2종 일반, 2종 일반, 2종 일반인데 원래 상업적이 띠 모양으로 이렇게 가거든요. 요게 나중에 상업 용지가 부족하다. 그럼 얘네가 지금 현재 2종 일반인데 상업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땅을 사더라도 요거 사는 게 좋을까? 요거 사는 게 좋을까?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공부하게 되면 이왕이면 사도 저런 거 사놔야 돼. 이런 거. 나중에 상업용지가 부족하면 띠 모양으로 가기 때문에 저 위에 게 상업용지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국가계획이 가장 많이 바뀌는 시점은 누구 바뀔 때라고 그랬지? 정권, 대통령 바뀔 때 몇 년마다. 도시공간이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할 때 상업용지가 부족하다. 기본계획에서 바꿔라 그러면 그럼 5년 정도마다 용도지역의 변경 가능성이 있어요. 그때 들어갔다 그러면 상업적으로 변경이 되거나 아니면 얘가 이 라인으로 상업적으로 바뀌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 볼게요. 1종 전용, 2종 전용, 1종 일반, 2종 일반 4개 땅이 있는데 단독주택은 아까 다 됐죠? 다 됐어. 다세대는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아파트는 어디만 아까 이사 2종하고 어디 안 되죠? 2종하고 3종 되죠? 어디하고 어디가 안 되죠? 1종 전용하고 1종 일반. 그럼 아파트는 여기는 되고 여기는 되는데 여기는 잘 안 져요. 용적률이 여기는 뭐예요? 150이고 용적률 얘는 250이야. 그럼 아파트는 어디 짓는 게 유리한 거네? 그러니까 이종 전용 주거에는 아파트 질 수는 있는데 건설업자가 안 져요. 수익이 안 돼서 안 짓는 거지 못 지어서 안 짓는 게 아니에요. 법에서는 지어도 됩니다. 한번 지어봐라 너 이렇게 해놨고 이종 일반은 용적률이 250이니까
1000평이면은 2500평 질 수 있는 거잖아요. 2500평인데 그걸 25로 나누면 100세대 질 수 있어요. 100세대를 지어서 분양할 건데 25평짜리 한 채당 5억이다. 그럼 이제 100세대니까 걔는 500억짜리인 거지. 500억짜리 분양 수익인데 내 들어간 비용이 총 350억 들어갔어. 분양하는 애들한테 50억 줬어. 100억 남는 거죠. 건설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그런 거 하려면 얼마를 질 수 있냐가 나와야 수익률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용적률입니다. 이분이 부산 분인데 궁금한 게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우리 수족관 있죠. 물고기를 이제 배에서 잡아오면 보관을 하고 있다가 소매상한테 보내는 업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자마자 제가 갖고 와서 소매업자한테 넘기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시내로 보내려면 뭔가 부족한 수족관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이 이 땅을 보고 왔어요. 이 땅을 보고 오더니 화로 도매 수족관 용도로 매입 계획 중인데 이게 적합 여부랑 인허가 주의할 사항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분 이제 제가 저희 회사 이스톰즈라는 회사 이제 파트너스 분인데 교수님 했을 때 뭔가 좀 약간 질문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질문할 때 요 도면을 일단 만들어 갖고 질문하는 경우는 공부가 됐다는 얘기죠. 해당 토지용기 확인서를 발급을 받았고 토지용기 확인서를 넣어서 자기가 화로 도매 수족관 하겠다. 이게 허용이 된다면 매입을 할 건데 매입을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공무원한테 물어보면 오라고 그래요. 공무원은. 땅 산 다음에 건축 허가 신청할 때 알려줘요. 안 되는데요? 이렇게 해요. 그럼 안 된다 그러면 괜히 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땅을 사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오시면 저는 바로 할 수 있어요. 돈 조금만 주면 돼. 한 1억 정도 받으면 나 해줄게. 그러니까 공부하면 되지. 잘 공부하면 돼. 공부해서 공무원이 보는 거를 보고 대답해 주는 것처럼 똑같이 하면 되잖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배우면 되는데 어딨어? 적합 여부하고 인허가 주의사항 등을 조언 부탁한다고 그랬죠? 네. 여기 제가 이분이 매입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봤거든요. 매입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60% 정도는 의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족관 이전을 해야 될 상황이라서 그래서 평당 얼마로 나왔어요? 했더니 총 4억이래. 자세가 안 됐죠? 내가 평당 얼마라고 그랬어요? 평당 얼마라고 했더니 총 4억이래잖아. 못 알아듣네. 어떡하니? 내가 뭐 물어봤어요? 평당 얼마예요? 그랬더니 총 4억. 평수를 나누는 거 못하는 거예요. 4억인데 200평이다. 그럼 평당 200만 원인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 땅이 나왔는데 4억이 나왔대요. 제가 평당가를 물어봤잖아. 평당가를 와야 주변 시세랑 비교했을 때 비싸게 나왔는지 싸게 나왔는지 내가 확인하려고. 비싸게 나왔으면 이거 금액 낮춰라. 아니면 사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평당 얼마예요? 했더니 총 4억. 반말하죠, 지금. 네. 총 4억인데, 그럼 200평이면 200으로 나누면 2인은 싸니까 평당 200만 원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를 안 하길래 제가 그냥 평으로 나눴어요. 평당 416만 원이더라고. 그래서 여기, 요 땅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생겼어요. 저 철판댁이 바로 옆에 있는 땅. 건축은 됩니다. 돌에 붙어 있어서. 그래서 나대지고, 건축 가능한데요? 그리고 17년 이후부터 최근 주변에 거래됐던 거 제가 확인했어요.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했더니 5건이 거래가 되는데 평당 거래 가격이 얼마에 거래됐었냐면 480 나왔더라고요. 여기 얼마예요? 416이면 차이가 얼마 나는 거냐면 64만 원 나는 거죠. 싸게 나온 거예요. 인근에 거래된 게 480인데 416이 나왔으면 되게 싸게 나온 거 맞거든요. 그 금액은 좀 착한데요. 인근 평균이 18년 기준 480인데 가격은 비싼 편이 아니니 일단 좋고 그리고 어장하실 것이니까 인허가 나오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더니 진입로는 괜찮냐 해서 들어왔는데 상관없었어요. 근데 여기가 일반 공업이었어요. 뭐라고 써있어요? 자, 그럼 일반 공업지역에서 수족관이 되는지에 대한 행위자만 찾으면 되죠. 그래서 일반 공업지역을 내가 찾아봤어요. 별표 몇 번을 찾아봤냐면 1, 2, 3 준주거죠.
중1, 유, 근, 전, 1. 이거 놈이야. 2, 3, 4, 5, 6, 7, 8, 9, 10, 11, 12, 13. 별표 13번에 있어요. 별표 13번에 보면 일반 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써 있어요. 그럼 거기에 수도관이 있어야 돼. 써 있어야 돼요. 근데 수도관을 만드는데 수도관 안 써 있어요.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금액을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되지도 않는 걸 갖고 평당 얼마 조율해봤자 의미도 없는 거니까 일단 일반 공업지역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진로 괜찮고 도로 접해서 건축은 가능한데 게다가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면 수도권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울고 있잖아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 더 볼까? 토지용계 확인서. 이게 도로에 접했으니까 건축 가능한 거고 여기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는 수도권이 안 돼요. 볼까? 무슨 공업지역이고? 일반 공업. 여기가 도로예요. 도로에 접해 있죠, 이렇게. 요 땅에 이제 요 땅에다가 건물을 짓겠다. 무슨 거? 건폐율 얼마? 70 용적률이 350. 이 정도 나오면 공부 진짜 많이 된 거예요. 전 1. 공업은 전부 다 70. 용적률은 350. 70에 350. 이게 오늘 이게 되면 여러분 천재야. 분명히 내일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기억 하나도 안 날 거야. 연습하셔야 돼. 그럼 7호 35니까 만약에 100평이면 70평에 5층짜리 짓는 거잖아요. 일단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중요한 건 내가 여기다 지려고 하는 건물이 수족관이잖아, 지금. 수족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행위자를 봐야 되는데 요 땅이었어요. 될까 안 될까? 주변에 가격 봤더니 484만원, 470만원, 480만원 옛날 거래고 보니까 480 정도가 중간치더라고요. 아까 400 얼마에 나왔죠? 16만원. 금액은 괜찮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내가 했는지 물어봤어요. 자, 공무원한테 되냐고 물어봤냐고 했더니 된다고? 수도권 말고 다른 곳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느낌이 안 좋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에서 된다고 그랬대요. 안 될 텐데 이거? 그래서 이분이 건축 설계사분이 인허가 가능했다고 했대요. 그래서 사무실이 멀어가지고 통화로만 일단 했다는데 이분이 지금 현재 건축 설계사분이 인허가 가능하다고 해서 믿으면 안 돼요. 그분은 법정공자가 아니잖아요. 공무원이 허가 나온다고 얘기하지 않으면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공무원이 그랬어요? 라고 했더니 네 그러면 되는데 설계사분이 모르면 어떡해? 그럼 사놓고 계약해놓고 그 사람 책임져 줍니까 우리한테? 설계사한테 소송 걸면은 난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믿으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순서대로 요거 캡처한 거 보여드릴 테니까 요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했던 거 아까 무슨 공업지역이었죠? 그럼 일반 공업지역의 건축을 제한하는 거를 어떻게 찾는 거냐를 아는 것만 하시면 돼요. 그건 제가 잠깐 쉬었다가 법 보는 방법을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법률 있고 시행령 있고 시행규칙이 있겠죠. 법은. 근데 어디는 거의 시험에 잘 안 나온다고. 조례 아예 안 나오고 시행규칙하고 시행령 중에서 서식, 양식 이런 거 있는 게 시행규칙이라 잘 안 나와서 법률하고 거의 시행령 위주로 나오는데 행위자는 거의 대부분이 시행령에 있어요. 개정이 자주 되기 때문에. 법은 국회 통과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시행령은 대통령이 공포하자마자 바로 효력 발생하는 거라서 행위자는 자주 바뀌는 거라서 그럼 이제 국토개혁법 시행령을 내가 어떻게 찾아가지고 보고 비교할 거냐 그 확인하는 방법만 아시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근데 그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공무원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 10년 하신 분도 저거 잘 몰라. 안 가르쳐주고 아무도. 내가 오늘 가르쳐줄게요. 눈만 뜨고 있어. 아시죠? 잠깐 쉬었다가 요거 보는 방법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잠시만 쉬었다 여기서 할게요. 잠깐만 쉬겠습니다.